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발견되고 이게 꾸준하게 지적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러면서 또다시 국민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독성물질,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품이나 뭐 조리기구 또는 뭐 휴대전화, 화장품, 그리고 심지어 의류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탄소와 불수의 결합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물이라든가 기름을 막아주는 어떤, 그러니까 방수 방유 기능도 탁월하고 내열성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오염 방지 처리 섬유라든가 또는 코팅된 조리기구들 있죠, 그런 거라든가 소방용품 또는 식품 포장지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 밖에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용품 전반에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환경에서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수라든가 토양 또 음식에서 이게 축적이 돼서 이게 어떤 타이틀이 달려있는 물질이냐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쌓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간 손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암 발병 위험률도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당뇨병 발생률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어요. 특히나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아니어도 한국 사람이 그 서양인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교적 당뇨병 발생률이 높은 마당에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노출까지 따른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이 위험성이 많은 물질, 국내에서도 제품에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일부 규제를 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거는 최근에 한 대학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실험에 산모가 한 207명이 참여를 했는데 207명 모두의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12종이 검출이 된 거고요. 이 중에서는 심지어 이미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과불화 옥탄산하고 과불화 옥탄 수폰산이라고 하는 성분도 모두 검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앞서 말씀드린 사용금지 요소인 과불화 옥탄산, 이거 12년 전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을 두고 보게 되면 사실상 이 금지된 요소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조차도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심각성을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연구된 데 따르게 되면 이 과불화 화합물이 가장 많이 검출된 산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주로 생선을 많이 먹었고 또 아이스크림, 통조림 등을 또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진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수산물을 통해서 섭취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이게 포장용기라든가 화장품, 그 밖에 여러 생활용품 쓰레기들이 이게 하천과 바다로 흘러간 문제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수산물을 통해서 쌓이게 되고, 그렇게 수산물에 들어가 있던 이 성분들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가 섭취를 하니까 이게 계속 쌓여왔던 거죠. 심지어 이게 자녀들한테도 물려주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실제로 이제 식약처가 유럽의 수산물하고 국내 수산물을 또 비교를 한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10개 종 중에서 1개꼴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0개 중 8개가 넘게 검출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산물로 인한 섭취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당장 미국을 비롯한 유럽권에서 올해 그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당장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의약국인 그 FDA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사용한 식품 포장용 그 물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지난 2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왜 패스트푸드 포장지를 비롯해가지고 테이크아웃용 판지용기,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그 왜 팝콘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포장지, 이런 것에 대한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 의회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이제 화장품과 의류, 주방용품에서 이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유럽 국가들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유럽 국가들이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불화 화합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뭘 하고 있냐? 2022년 12월에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대규모 위해도 평가 당시에 과부라 화합물이 곳곳에서 검출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대부분 다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방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이거 결코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부라 화합물과 같이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이 복합 독성은 지금껏 제대로 연구조차 되지 않은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독성 평가 연구도 시급한 상황에 현행 기준치만 앞세워가지고 관리를 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게 너무 무책임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안전검증의 완전한 사각지대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한 규제가 시급할 정도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몰라라, 적극적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이 대체제 마련에 아무래도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어도 국정기조에 국민이 사라져 있고 친기업적 기조에 몰빵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겠냐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더 깜깜이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방관하고 있는 이 문제, 이거 결국은 22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출발해서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22대 국회 차원에서 이게 시급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셔서 이 공론화를 할 필요가 매우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